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하고 같이 이제 제가 급성 통증이 와서 그것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근데 실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해서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근골격계 이제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통증이 생겼을 때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지만 뭐 무릎이 아플 때는 이렇게 푼다, 어깨가 아플 때는 이렇게 푼다, 그런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적인 동작들에 앞서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 그거 세 가지 오늘 한번 실습을 좀 해보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신 다음에 부분적으로 뭉친 부분, 경직된 부분을 풀어주시게 되면은 훨씬 몸이 편안해지실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운동 세 가지를 하겠는데 우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몸에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그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근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횡격막, 가로막이라고 하는 우리 몸의 폐와 복부를 갖다가 가슴과 복부를 나눠주는 중간에 있는 그런 막으로 된 근육이죠. 이 근육은 갈비뼈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척추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척추뼈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물 효과로 쫙 횡격막을 쫙 잡아당기게 되면은 근육 탄력을 주게 되면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갈비뼈나 척추에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근육이 딸려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어깨나 목 근육도 같이 딸려오게 되고 하는 그런 근육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 있는 심부에서 운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근육입니다. 그래서 그 횡격막을 움직일 때 우리가 또 어떤 근육이 같이 움직이게 되느냐 하면 횡격막은 우리가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호흡에 관련된 근육이 모두 다 동시에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호흡에 관련된 근육이라 하면은 여기 요 위에 횡격막 보이시죠? 횡격막이 있고 그 밑에서 이 횡격막 일종의 우리 호흡통이에요. 이게 복강의 호흡통이라고 보시게 되면은 이 위에서 뚜껑을 닫아주는 횡격막, 밑에서 아래 뚜껑을 닫아주는 골반 기저근, 그리고 옆을 받쳐주는 복행근, 그리고 척추를 갖다 쭉 같이 늘렸다 이제 아코디언. 우리 아코디언 아시죠?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 척추 다혈근이 같이 척추뼈 하나하나를 엮어주면서 그 부분이 쭉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척추가 안정화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횡격막을 움직이게 될 때 안에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횡격막이 이렇게 갈비뼈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갈비뼈에도 붙어 있고 밑에 보시면 척추뼈에도 붙어 있는데 척추뼈가 허리뼈까지 붙어 있어요. 허리뼈 요추 3번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횡격막이 움직인다는 거는 결국 내 허리뼈도 같이 운동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횡격막이 안에서 이제 우리 막을 이제 감싸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이 밑으로 내려가는 식도라든지 우리 밑에 있는 장기들하고 연결된 구멍이겠죠. 그러면 결국 횡격막이 경직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 내려가는 그 소화기관들도 전부 다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굉장히 소화 불량도 오고 힘드시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정맥, 동맥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혈류에도 문제가 생겨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그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횡격막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횡격막을 움직이는 운동을 저희가 이제 호흡으로 한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깐만요. 지워버리고 얘는 자, 우리 호흡을 보시면은 아, 우리가 늘 생각하시는 가장 우리가 호흡하는데 좋다 생각하시는 거는 복식호흡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복식호흡을 하는 게 여기 3번 보시면은 C번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식호흡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번 같은 경우에는 흉식호흡, 그러니까는 그 횡격막은 움직이지 않고 횡격막이 여기서 움직여야 위에 있는 폐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데 이 폐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걸 횡격막을 움직이지 않을 때 막아주기 때문에 어디 어깨 위쪽을 움직이게 돼요. 목하고 어깨에 있는 호흡 보조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위쪽 근육을 움직여서 위로 움직여서 숨을 쉬기 때문에
일단은 호흡할 수 있는 용량이 작아지고, 그리고 원래 내가 움직여야 될 이 아래쪽을 못 움직이다 보니까 어깨 위쪽의 근육들이 많이 경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위로 하는 어깨를 들썩이는 호흡은 몸에 좋지 않다고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식호흡을 갖다 보시면은, 가슴은 크게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은 위에 있는 횡격막이 이렇게 끌어내릴 수 있도록 압력을 조성해 준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 배의 움직임을 통해서 횡격막을 끌어내렸다, 올렸다, 끌어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폐 자체는 그 움직임에 의해서 저절로 가볍게 편안하게 호흡을 쉬기 때문에 호흡량이 아주 크진 않지만 몸이 편안하게 근육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호흡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게 된 거고, 자, 세 번째 같은 B 같은 경우에는 숨을 뱉어내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가슴하고 복부에 내 손을 갖다 올린 상태에서 숨을 최대한 많이 후 하고 뱉어냈을 때 저절로 우리는 숨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시게 되겠죠. 숨을 들이마실 때 D 같은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배와 가슴이 동시에 같이 움직여요.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횡격막이 내려가면서 배도 부풀어 오릅니다. 이때 가장 많이 호흡을 갖다 들이마시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심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횡격막 운동을 가장 크게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심호흡이고, 근데 이 심호흡을 하시다 보면은 근육이 많이 경직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구리가 아프다, 어깨 부분이 아프다라는 뻐근함을 또 느끼실 수도 있어요. 너무 경직이 심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C번 복식호흡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몸을 이완시켜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연습해 볼 것은 요 B와 D가 같이 이어지는 숨을 다 뱉어내고 다시 숨을 크게 들이쉴 수 있는 그런 이런 심호흡법을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때 횡격막이 많이 움직이니까.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횡격막이 너무 경직이 돼서 이 호흡마저 내가 몸에 좀 부담으로 느낀다. 옆구리 갈비뼈가 아프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C 복식 호흡으로 돌아가셔서 편안하게 호흡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복식호흡도 그렇고 D번, C번도 그렇고 D번도 그렇고 배가 부풀어 오긴 하는데 뭔가 내가 배를 부풀어 올리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데 뭔가 다른데 보시면은 하복부가 안 올라갔어요. 마찬가지로. 그냥 완전히 복식호흡을 한다, 배를 갖다 부풀린다는 것 때문에 배에 있는 힘을 완전히 다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호흡을 완전히 다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